파편화된 것들이 모여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그런, 19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젊은 여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꾸준하게 욕을 먹습니다. 자기가 뭐 누구한테 해코지하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더러운 년, 창녀 이런 엄청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파편들이 쌓여가지고 이 그림자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이제 예쁜 작은 나비를 한 가지 새겨나왔는데 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을 좀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나비라고 하는 상징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녀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사실은 이제 손이 다소곳하게 이렇게 다소곳한 그 손으로 사실은 제작이 먼저 이렇게 되었었는데 아까 이제 비석을 제작하면서 비석을 제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일본 정부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었고 그리고 소녀상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또 소녀상을 제작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곳한 손이 이제 주목을 주게 돼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여리거나 다소곳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지를 이걸 꼭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주목으로 주게 한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림자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소녀상을 가만히 보면 이제 뒤에 발꿈치가 들려 있어요. 발꿈치가 들려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게 이 땅에 편하게 이렇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표현한 건데, 그 45년 이게 돌아오고 나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창녀, 더러운 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역할들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신분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 자국민들을 치유하고 뭐 이런 센터들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 피해당한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 종교단체든 뭐 학교단체든 뭐 사회단체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내팽개친 거죠. 그래서 내팽개치고 이게 흘러가지고 91년도 김학순 할머니가 말씀하신 때까지 계속 창녀, 더러운 년 이 욕을 듣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초기에 돌아왔을 적에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을 적에 사회가 그렇게 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마을에서도 사실은 그 여성들의 등을 떠밀죠. 가족에서도 떠밀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사실은 발을 디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들은 가정을 떠나게 되고 그 가정을 떠난 여인들이 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분들 계셨지만 그런 분들이 또다시 미국 유학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또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 저런 이제 슬프고 이제 이 사회에서 발을 딛지 못했던 그 상황까지를 디딛지 못한 뒤꿈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상징이 이제 소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 이제 막판에 이제 전쟁 막판에 이제 보면은 여성들은 막 그 강제로 끌고 가는 현상까지 그 앞전에는 막 이렇게 그 근로 정신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회유를 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이제 근로 정신대로 많이 이렇게 회유해서 끌고 갔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결혼한 여성도 이제 막 끌고 가는 그런 강제 형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일본 정부와 이제 그
친일파라든가 뭐 이제 박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소녀로 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결혼한 여성도 있었는데 왜 소녀로 만들어가지고 왜 순결성을 주장하냐 뭐 이런 식의 대한 허무맹랑한 논리도 하고 있는데 미술은 그렇습니다. 미술은 어떤 그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확장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또 축소하고 과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기본적인 예술의 이제 활용 방법들인데 그런 속에서 작가가 그 본질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만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문화 예술이 다 엉터리고 문제가 있겠죠. 근데 좀 더 이 근본 창작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파악하게 되면 더 많은 예술적 방법과 활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한테 주어진 게 뭐 소녀상 이전, 뭐 현재와 미래 뭐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역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소녀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소녀상은 사실은 그러니까 창작되어지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작되어진 초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본하고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비석을 세우려고 하니까 비석 세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소녀상까지 됐고 소녀상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보니까 소녀상을 없애라고 하니까 소녀상이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지금 몇십 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녀상은 정말 일본이 감추고 싶은데 일본이 얘기 한번 떠들면 점점 더 많이 확산되는 거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근성들을 잘 보여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저렇게 소녀상을 싫어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근데 보게 되다 보니까 야스쿠니에 가서도 좀 야스쿠니가 뭔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일본 정부 하는 역할들을 쭉 보게 됐는데 일본은 정말 하여간 나름대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가 한 27개 정도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정말 이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중국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왜 못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굉장히 큰 나라구나. 굉장히 큰 나라구나.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자나라고 큰 나라라고 보지만 그것이 유럽에 가니까 일본은 거기에다가 부자나라 큰 나라가 예의 바른 나라고. 신사나라. 예? 예의 바른 나라. 신사나라. 예. 예의 바른 나라, 신사의 나라, 그리고 도네이션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침략했던 역사는 다 지우고 다녀요. 하나하나 다 지우고 다녀요. 그 지우고 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역사는 싹 지웠지만은 자기네가 또 얘기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자기네 피해 국가다. 니들이 왜 피해 국가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지어 없는 사람들 20만 명이 죽었다. 피해자 국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오바마가 와가지고 나가사키인가요? 히로시마, 거기 왔었죠. 히로시마에 왔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제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깨는 게 지금 우리 일본 그 숙노에 활동하고 이 소녀상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파헤쳐줘야 돼요. 이 앞전에 소녀상 이전에 우리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유엔에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유엔에서 합의를 봤어요. 전 세계 유엔 해가지고 일본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범인을 색출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배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처리를 잘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큰 내용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규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내일 이야기, 미래 이야기에서 사실 해야 될 얘기인데 벌써 먼저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8년 됐는데 아무것도 일본은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이걸 계속 지우고 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8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 유엔에서도 했지만은 미국 이제 하원에서 결의를 하고 캐나다에서 결의하고 유럽에서 결의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그 나라에서 결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권고로 안 되면은 이제는 제재를 가야 돼요. 북한 애들이 뭐 하면은 막 제재가 가는데는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끔 유엔에서 권고를 했는데 안 됐으니 8년 동안 안 했어요. 이제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재 방안을 우리가 운동을 좀 하면서 그 일본을 좀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네 과거를 들추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네가 피해를 받았던 나라인지도. 근데 일본 국민들도 몰라요. 자기네가 침략을 했던 것 자체는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속이고 감추고 이렇게 너무 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들추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이걸 갖고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이제 앉아있는 소녀상 말고 두 번째로 소녀상 서 있는 소녀상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거제 앞바다에 설치됐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이제 소녀상이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손에 이제 어깨에 있던 이제 새가 손으로 와 있고 그리고 일본 앞바다를 일본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러시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 세 가지 이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리 그 일본의 헌법 구조, 평화헌법 구조라고 있습니다. 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억지로 껴놓은 법이죠. 일본은 육군을 갖지 않는다. 일본은 해군을 갖지 않는다. 일본은 군부를 갖지 않는다.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는다. 일본은 침략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평화헌법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와 세계가 좀 이렇게 조용하고 나름대로 평안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수정 내지는 폐기하려고 했었죠. 그때 당시가 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됐었던 2012년도에 그 모습이 드러났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LA에 그 소녀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일본 사람들이 12만 명이 미국에 있는 12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청원을 했어요. 이것 좀 철거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 여성들이
일본 군부대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그들의 뜻대로 지금 거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구조,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재해석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 교황사 교과서 지금 국정교과서로 됐죠. 그때 그 교황사 교과서 0.2%, 그러니까 거의 채택이 안 됐는데, 이 채택이 안 된 걸 지금 국정교과서 다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A에 있는 소녀상을 뽑아내지 못하니까 작년 12월 28일 합의를 봐가지고 한국에 일본 대상을 앞에 있는 소녀상을 뽑으려고, 그걸 뽑으려고 지금 100억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꾸준하게 옛날에 역사를 지웠듯이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소녀상이 이제 LA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갔을 적에 정말 이제 대단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러니까 뭐 외국 언론사들이 다 옵니다. CCTV부터 해가지고 약간 미국, 영국 모든 방송사들 다 와서 이렇게 이걸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태평양 전쟁 때 그 일본의 전쟁 범죄, 그리고 여성 인권 요리 문제도 그렇고 73년도 마찬가지고 난징 대학살이 뭐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고 속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소녀상만 갔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그 유럽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독일 나치랑 비교하는 거예요. 쟤네는 그래도 사과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얘네는 뭐야?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해외의 소녀상을, 물론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넓혀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번번이 무산해야 됩니다. 정말 한 20군데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하나가 설치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런 사례, 그러니까 2012년도 LA에 소녀상이 생기면서 일본이 이제 이 12만 명을 이제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싸움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이것을 계속 법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들어요. 그래서 요 앞전에 이제 LA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근데 무슨 걸로 내용을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저 소녀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거예요. 근데 이 소송에 대한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분쟁화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제 유치하고 싶은데 저렇게 문제가 있어요. 외교적 문제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내용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가지고 꾸준하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슬픈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자금을 들여가지고 일본 외교부가 열심히 움직이고, 그리고 일본 기업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외교부 정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 좀 부탁을 해요. 우리 이렇게 소녀상 옮기는데 돈이 없는데 운반 비전 좀 이렇게 도네이션 해줄 수 있냐? 안 된다. 일본 관광객들은 안 된다. 결국은 우리 그 교포 교민들이 십신반을 해가지고 그걸 행사를 한 1년, 2년 계속 하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일본과의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제 1대1로 보면 다 지게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20개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에 대한 큰 효과와 성과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시드니에 또 세워지게 되고, 이제 중국에도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세워지는 이제 이 영향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남한, 북한 애들은 또, 얘기는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한에서 여성운동이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시민사회단체, 여성운동단체와 일본과의 이거 벽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싸워갖고 계속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다가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야, 우리도 중국 소녀상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한국 소녀상 작가님이 이것을 양해해 줄 수 있냐? 양해는 무슨 양해할 사람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제작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성북구에 한중 소녀상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중 소녀상이 그대로 해서 중국 상해에 가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중국에 세워지게 되면은, 약간, 이 앞전에는 너무나, 제가 이제 해외에 다니면서 생각했을 적에,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게임이 10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동품 내지는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중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걱정하지 마. 중국 요즘에 돈도 많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다 해가지고 그 모든 소녀상들, 이 몇 명의 소녀상들을 중국 차이나타운부터 먼저 세울게. 차이나타운, 전 세계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들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원래 뻥이 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직접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건데 마치 실현 가능성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다른 나라 소녀상들을 한 대여섯 소녀상들만 만들게 되면 저희는 이 부분들은 이제 유엔에 가서 앉혀놓고, 그리고 꾸준하게 유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못한 얘기들도 있고 막 이런 텐데, 그거를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문호 선생님 사회를 보시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마이크가 앞에 2개가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유선 쓰시고 무선은 좌중으로 넘기셔가지고 발언을 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마이크 안 사용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마이크를 꼭, 그러니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스쿠니 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듣기가 좋습니다. 다들 안 들려요, 이쪽은. 네, 잘 안 조금 마이크는 좀 성급해서 큰 소리로 할게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이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 중에 전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그때 당시 끌려갔던 분들이 합사가 되겠죠. 합사가 되겠고,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거기 가서 보면서 이 일본 정부는 아직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제 미술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밖에 이렇게 보면은 가미가 이제 젊은 청년이 다 이러고 있어요.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애를 영웅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자성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걸 보고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한 그때 전쟁 당시에 썼던 뭐 물건들 뭐 이런 걸 막 많이 있지만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는 이제 말 동상도 있고 개 동상도 있고 새 동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 시기에 썼던 말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 말을 영웅화시키는 거예요. 개도 영웅화시키고 군전.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새도 무슨 역할을 했나봐요. 무슨 뭐 이렇게 전달하는 그것들을 다 영웅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45년 이후에 뭐 이렇게 해방되고 지도가 있어요. 야스쿠니에. 근데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걸로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뭔지 의미가 뭔지 그때 저는 이렇게 몰랐던 것들이 자꾸 연결이 되는데 대만하고 조선은 그때 당시 식민지였죠. 다른 나라는 전쟁 상대국이었고 대만하고 조선은 식민지였어요. 근데 45년에 패전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워낙 협상이 뭐 대단한 놈들이니까 거기에서 꾸준하게 얘네들은 미국하고 협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선하고 대만은 자국당을 해주면 좋겠다. 내지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이제 어쨌든 우리 항일 운동을 했던 우리 이제 세력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국민당 쪽에 있든 뭐 저쪽에 뭐 있든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독립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조선을 독립하게 되는 와중에서도 독도는 자기네 땅을 하겠다. 여기까지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런 이제 비밀 협정들과 협정들이 있었던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김조필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지구가 우리는 아직도 해방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게 저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헌법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소녀상과 같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야지 앞으로 이 소녀들이 다시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소녀상의 의미가 가장 이 제국주의의 그 형태 중에서 가장 지독한 악이잖아요. 이거를 다 밝힘으로써 모든 악이 다 드러나고 모든 그 아픔이 다시 치유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박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에 올해 또 사업 목표가 그 안중근 시민평의회 그 조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는 아우슈비츠의 소녀상을 세우자 마지막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게 이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요, 지난 1월쯤에, 자꾸 한 번씩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그분들의 그 아픔 이런 거만 생각하면서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거를 하루 이제 고민을 좀 했거든요. 하는데, 확 딱 생각이 나요. 우리 모두가 소녀다. 우리 모두가 소녀상이다. 그때 그 당했던 그 소녀상, 소녀들이다, 우리가. 우리는 이제, 우리
전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 꼭 여자만 아니도 돼요. 남자도 다 여자의 일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본 놈들의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티브를 이 소녀상이 제시했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소녀상 우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소녀상 머리를 했어요. 제가 이게 제 머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데 이렇게 단발머리를 해가지고요. 소녀상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외국에 가서 보면은 뭐 일본 아직까지도 일본은 뭐 예의 바르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의 바르고 뭐 신사고 뭐 아무리 우리하고 친했던 사람도 벌써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 찬양으로 들어서서 싸움으로 끝나요. 꼭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밝혀졌다 하는데도 일본의 이 악은 정말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 아까 와서 딱 앉아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일찍 왔죠. 앉아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이 감겨져요. 근데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일본의 일본의 죄악성 이것이 세계만방에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이 이 소녀상 하나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느꼈어요. 윤수의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부분이 오셔서 같이 사진 찍은 적도 있는데 정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이게 정말 소녀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 우리 국민으로서 너무 다행스럽고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의 실상을 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주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소녀상 옆에 일본 군복을 입은 상을 옆에서 사죄하는 상을 세우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소녀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김영환입니다. 소녀상이요. 국내 외국에 총 몇 개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지금 3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는 몇 개 있어요? 국내 27개. 그게 3월달이 중이에요. 3월달이. 아니 소매력이 대사관 앞에 있는 거 알고요. 의정부 욕전 광장에 있는 거 이거 2개만 하는데 국내 어디에 이렇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27군데인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LA하고 그럼 자기 소개 말씀 안 하시네요. 저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자기소개. 네, 저는요, 김용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요 회장님을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 묘에 이제 가입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오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이크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박방갑입니다. 작가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언뜻 소녀상에 얽힌 숨은 뜻이라든지 이런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가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좀
이때까지 보던 소녀상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또 바라보실 것 같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 작가분 김은성 작가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소녀상에 대해서는 또 오늘 같이 오신 스님께서 또 계신데 정원 스님이라고 이분께서는 소녀상 박근혜 그룹정 합의에 대해서 너무 붕괴를 하셔갖고 외교 통상 내에 화해병을 직접 추천으로 표시한 분이 계십니다. 정원 스님이신데 이분은 화해병 투자를 강경에 의한 자기 얘기만 하시오. 예, 실험을 하고 오셨고, 예. 자기 얘기만 하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쓸게 드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더 훌륭한 작가님 모셔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저 남양주에 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뒷부리가 있다고 하니까 뒷부리 때 많이 하기로 하고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전 평소에 수요 집회에 한번 참석해보지도 않고 우리 일본 사람들 말로 이제 정신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무슨 어떤 사회적 발언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별로 이렇게 발언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모임하고 무관하게 언젠가 정말 오래전에 이 김은성 작가님이 그 소련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도 오늘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지나다가 소녀상 인장을 보고서 그 역사적 내용이라든지 그것이 좀 고소하고자 하는 조각의 그 작품성과 별개로 참 명작이다. 왜냐하면 특히 표정, 이 뒤에 있는 무슨 그림자라든지 이런 건 제가 미처 간파를 못했는데 주먹진 손이라든지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문득 이제 독일의 게테 콜비츠의 작품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 좌우지간 정면을 응시하는 땅 시절에서부터 꼭 담은 입술 참 명작이다. 참 대단히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대단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부께서 두 분이 공동작품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감동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소녀상을 시작할 때부터 일본인들이 관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치밀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봐서 알고요. 이승철 가수가 독도에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도 피크에 들어가서 입국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잖아요. 혹시 이것에 이 정도로 반성해보는 감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만들 대책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딱 여기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작가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가 니네가 잘못했는데 왜 이막을 하라고 드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쪽팔리게 만들면은 알아서 무릎 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아라고 합니다. 제가 시내 박사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취재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김은 선생님은 지난번에는 뵙고 배지도 주신 걸 가지고 있는데 저희 친구 중에는 소녀상이 있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림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약간 예민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 투쟁을 함에 있어서 저 예술운동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저의 작업이 제가 애니메이션 작가하고 감독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운동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의 이야기, 또 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어떤 작품의 의도가
당사자의 뜻을 어긋나지 않게 하고 또한 내가 추구했던 어떤 방향성이 역사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해석되지 않는 본질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작업들을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김은호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아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박유한 사건도 있었고 또한 정대협에 대한 굉장히 반대 목소리 또 안티 정대협이 주장했던 바들이 있잖아요. 그럼 소녀상, 그러니까 일본군 성교의 피해자인 소녀상 말고 그럼 지금 미군 위안부의 문제 그리고 뭐 7.3년 생체 부대나 뭐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희생자들을 그럼 각기 모두 다 해쳐서 조각으로 세워야 되느냐는 굉장히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저는 이 질문이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소녀상이 부각이 되면서 소녀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투쟁을 함에 있어서 할머니들과 손을 잡고 할머니들과 직면해서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녀상을 세우냐 마느냐의 그런 투쟁으로 약간은 좀 문제들이 틀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피해 당사자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폭력의 희생자고 많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 나의 피해자 동지들 또 수십만의 굉장히 학살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나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컨텐츠로 활용하거나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질문만 좀 하고 너무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요. 역사의 용서의 주체가 본인들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 용서의 주체는 위안부 할머니시고 5.18 희생자분들이시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이에요. 몇 분 안 돼요. 그 소수의 분들이 주체지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5.18에 관해서 주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위안부라든가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피해자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 관점이 항상 올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사실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 7.18라든가 각종 그 범법행위라는 사람들이 지금 막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소름이 끼쳐요. 지금 그걸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서 갑자기 제가 주체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그 피해자분들의 직접적인 어떤 용서가 있어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뭐 줄만 이번에 대학생이 된 유진문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 기양이라는 게 갑자기 그 머릿속에서 떠올리기도 하고 그 야스쿠니 신사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할 때는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하다가 그 중국이랑 그 같이 협작을 하신다고 할 때 뭔가 희망도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기분양은요, 그 수교 집회를 내가 한 연암으로 나아갔거든요. 나갔는데 거기서 원수가 있는 내가 하나 나왔더니 너희 일본을 만들었고 일본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것이 조선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갖다가 지금 소녀상 문제도 되지만은 갖다가 일본 천안이 우리 강화문 앞에 와서
갖다가 석고 대제해야 한다. 모든 땅덩어리 붙어서 땅 속까지 다 주제간 도둑놈들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녀상에서 너무나도 갔다가 거기서 내가 3번 발언을 3개 했더니 다음에 마이크를 안 줘서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하신 갖다 소녀상을 만들 수 있는 작가가 계셔서 나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이라 하는데 내가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근데 내가 예무부 앞에 가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갔다가 그때 연예인을 갔는데 내가 예무부 장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칼 물고 너는 자살을 해라. 갔다 강남 아파트 값 반 채도 못 드는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하고 보게 되냐.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돈을 안 받고 했다고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이 그것이 우리 일개 이직하는 민간의 돈도 되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외쳤거든요. 외쳤고 또 나는 이 소녀상 자체가 우리 독립성을 키워주고 일본 놈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이거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가 같이 앉았다는 자체가 너무 지금 허공에 낚인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아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제일 우리 소녀상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일본 놈 말대로 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고 싸워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 방도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이정태라고 합니다. 소녀상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알려져 있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그때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제일 지혜한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천재라고 표현하면 좀 쑥스러우실 것 같기는 천재들은 좀 발상이 다르구나. 저도 왜 그동안 싸우는데 발상은 항상 하던 일만 또 하고 그러면서 싸운다고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화나비가 지금 상징적인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한대로 구해서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나눠주는데 좀 많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저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나오면 이제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준다는데 항상 그래서 저는 없어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까지 줘버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역으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청산 당해버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땅이 모든 악에 뚫는 친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실제로는 지금 뉴라이트를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드라프트가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싸워나가면서 이 땅에 친일의 뿌리를 둔 사대주의를 청산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원이라는 승려입니다. 많은 말을 불들이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시작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얗게 던진 얘기 한번 패스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죄송해서 어떻게 사실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이성준입니다. 사회자님 초대하셔가지고 제가 민정군정거소 회원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작가님은 이제 강연 오늘 처음 들었고, 제가 소속된 지부가 고향 화주 지부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사달님 작품가도 있고, 그때
저희 지구가 그 3.18 행사를 이번에 했었거든요. 순상 만세시. 그때 할 때 소녀상 그 작가님이 또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행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도 마이크 한번 빌려줘요. 네, 유인석입니다. 김민호 작가님 말씀 다 들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국 소녀상 얘기도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일본이 그렇게 압력을 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로 가서 이제 나라와 한국이랑 일본의 문제가 아닌 이 인권의 문제로 많이 그 의회를 많이 움직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저는 일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역사 교과서 공부하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로 막 머리를 끌었었던 적이 있고 아직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하고 잘 살아야 뭐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친일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묻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 우리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이 문제 그리고 국내는 그런 문제로 인권의 문제로 다가가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다른 나라의 그 홍보 같은 거 알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 또 그 서양 분들의 그 위안부도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야, 그래도 대단한 분이다. 그 열과 승인과 흑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거의 다 의원부 소녀였어요. 그분들을 많이 알았는데 그분들 다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역사를 지금 그 김은성 작가님 일하신 거 참 훌륭하신 분, 그런 부분을 일하셨는데 역사는 끊지 말아야 됩니다. 중간투막을 잘라서 안 돼요.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야기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야기였는데 실체적인 원인 분석해야죠. 그 뭐냐? 1905년도 가스라 테프트 그 일본과 미국 협약을 했죠. 1905년도.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을 했죠. 그러고 일제가 됐죠. 그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이 됐다고 했는데 해방 됐습니까?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지금? 미국놈들의 손에 우리가 아직도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배척해봐야 소용없어요. 비제가 나가지 않고서는 친일파 청산 천만 안 됩니다. 비제부터 보내놓고 친일파 청산하고 이거 우리 근대사를 얘기해야지 해결이 되지. 비제 안 나가서는 친일파 청산 기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10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김문성 작가님께서 하시고 또 저는 이제 제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수가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빠듯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 순서대로 좀 존경을 발견해서 10분 동안 이제 그 문선중 집행위원님은 신천위원님 아니 그 성함이 어떻게 되셨잖아요? 윤성진 맞죠? 윤성진이요. 윤성진이 아니에요. 윤성진. 윤성기. 그 아까 이제 뭐
그 대책을 말씀하시는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미술로서 내지는 예술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각자가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좀 자성과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데 일본을 좀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조선족밖에 없는 그것보다 더 심한 미디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디어 상황이 전 세계 70이거든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근데 그 두 단계 더 떨어진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일본이 모든 교과서 내지는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위안부 문제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아베가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 지우고 다니는 듯이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랬어?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바꾸게 되면은 내부에서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에서 그런 이제 극우파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저도 또한 일본 조각가를 또 추천해서 일본 그 소녀상 하나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일본의 이제 피질의 집단이 많이 또 끌려갔어요. 위안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국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그들과도 연대를 해야 되고 일본의 양심에 생명을 좀 불러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제 내용을 조각으로 형상으로 싸워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소녀상으로 싸워야 되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데 소녀상은 사실은 상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녀상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되면서 사실은 중국의 난징까지도 얘기가 되거든요. 7.3일부터 얘기되고 전 세계 27개국으로 쳐들어갔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가 한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들인데 12월 28일 날 이 굴욕적인 합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일왕이라는 자가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도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 이건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이 이렇게 나가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소녀상 철거 문제와 위안부 협상, 굴욕적인 협상의 배후에는 사실은 한미일 군사협정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사늑약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사협정, 국가적 체결, 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침략의 형태를 다 들어오죠. 일사늑약으로 해가지고 침략당해가지고 식민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결, 협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하게 봐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12월 28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이 정권에서 하는 외교의 형태인가라는 거 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집안의 부동산 계약서도 그렇게 안 써요. 근데 외교적인 이런 것도 문구가 없이 이렇게 해버린 부분들은 이건 정치 외교과 1학년, 2학년한테 쓰라고 했는데 이거 훨씬 더 잘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다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저께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두 개나 있어요. 굴욕적인 합의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소녀상 철거죠. 소녀상 철거는 워낙 상징성인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펴떨어질까봐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있는데 때만 되면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이야기, 유네스코 등재를 사실은 이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7년 되는데 계속 꾸준하게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계속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계속 해온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그러니까 이제 연구비를 다 없애고 용역비를 다 없앤 거죠. 없애고 이제 그게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등재를 해야지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역사를 안 하겠다라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박사, 석사, 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아베의 얘기를 들으는 게 불가역적이다. 역사를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 정권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되풀이되는 역사를 끊어놓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죠. 임진왜란 그때 당시에 일본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길 좀 내자고. 이게 그들의 얘기겠어요. 그리고 우리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조선 침략에 대해서도 조선을 먹으려고 했겠어요. 조선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중일 전쟁하고 로열 전쟁을 다 먹었잖아요. 그런 되풀이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한미일 군사협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군사훈련하는 거? 그러면서 이 역사를 지워줘야 돼. 일본한테는 역사를 지워줘야 되는 거고 미국은 이 일본과 남한을 통해가지고 이쪽을 지배하겠다는 이런 논리. 어떻게 보면 세계 똑같죠. 근데 이 부분들에서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꾸준하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앞서 소녀들도 많이 그렇게 봉출당했지만은 우리 강제징용자 분들이 작게는 120만 명이고 많게는 800만 명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자원도 많이 뺏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온통 다 뺏긴 나라가 식민지였다는 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도 잘 봐야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고 꾸준하게 일본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여기 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남겨가시면 안 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풀어내고 가셔야지 다음에 또 오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원수님께서 할 말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일어날 때 5분 내에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얼핏게 오게 되니까 오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자리네요. 저한테 듣고자 하신 말씀은 화요병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오늘 작가님의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분명히 범위상 분명히 폭력입니다. 과열병에 관한 특별법 위반 폭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폭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폭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저도 과열병을 던짐으로써 인명을 살상하지 않았고 기물도 파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승려가 대한민국 역사, 조선 역사에도 없는 그런 일을 했는가? 왜 승려가 화염병을 들었는가? 대학생도 아니고 그것도 10여 년 이상을 끊어진 화염병을 던졌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 내에서 저 미친 중어 아니야? 그런 어떤 뭐랄까 반발심이랄까요? 그런 것이라도 일어나서 환기를
여론을 확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근데 제 의도대로 되진 않았죠. 제가 어떤 그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니고 또 그만한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잠시 그냥 뉴스에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그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행유예로 나오게 했는데 그 항소심이 남아있고 30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는 역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다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승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일 수도 있죠. 옛날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회가 눈여겨봐주기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자신에게 뭐랄까, 아쉬움이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판사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시민의 양심으로서 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저한테서 뭐 더. 저희 교회 분들이요, 너무 조금 돈을 마련해왔어요. 30만 원인데 딱 3,300g씩 시작을 앞에 나오셔서 너무 적은 양이라 가지고 전달식을 깜짝 이벤트 너무 적은 양인데 이거 지금 우리 할머님들한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손녀상 제작을 하는데 또 이렇게 작가님 그 손녀상 제작하는데 정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마음의 증표로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 친일파들이 우리한테 돈 주고 막 감투 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세력을 다 몰아내고 기득권이 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국권이 지금 아직 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어요.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친일파들도